저는 정말 한 번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내추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번의 검사를 하는 동안 전 한 번도 뭔가 미루거나 피하거나 이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겠으면 정말 믿지 못하겠는 건지 아니면 믿기 싫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준입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전에 제가 도핑이라던가 혈액검사라던가 이런 걸 했던 부분들을 잘 못 보신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가끔씩 보다 보면 제가 뭐 약물을 썼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걸 항상 다 분할해서 업로드를 했다 보니까 제가 어떤 검사를 어떻게 했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스테로이드 관련된 검사들을 어떤 걸 했었는지를 간략하게 좀 모아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제가 대회를 나갔던 게 2019년 6월이거든요. 그때도 제가 도핑 테스트를 한 영상을 찍어놨었어요. 제가 대회 59일 전날 이 도핑을 했던 영상이 올라와 있네요. 이게 도핑 검사지인데 내가 소변을 본다는 걸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또 뭐 다른 거 채웠네 뭐 이런 소리 나올 수 있으니까 소변 보는 장면이 나오게 그렇게 촬영을 하자고. 이때 당시에 제가 워낙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회를 출전하기 전에 미리 이제 도핑을 하고 싶다고 협회에 말씀을 드려서 도핑을 보냈던 영상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빡세요. 그래서 막 서류도 엄청 많이 써야 되고, 이게 소변이 액체잖아요. 액체이기 때문에 보내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도 제가 컷 편집을 하면 혹시나 제가 뭐 소변을 바꿔치기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그때 당시에 소변 싸는 것도 그대로 다 찍고 모자이크만 해가지고 내보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끝난 건가요? 예, 끝났어요. 아마 이게 제 첫 번째 도핑 영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결과지를 받았었고, 바로 6월달 59일 뒤에 이제 대회에 출전을 하는데, 세계대회 가면 항상 도핑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도핑 검사를 한 번 더 했었는데, 이 대회 결과를 보면 제가 프로 2등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클래식 피지크. 그러니까 프로 자격을 따려면 세계대회에서 1등을 하거나 아니면 국내 대회에서 그랑프리를 해야 프로 자격이 나오는데, 전에 18년도에 이제 라스베가스를 갔을 때 그때 2위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또 1위가 되고, 그래서 제가 프로를 따서 이때 마이애미에서 프로전을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너 작년에 머슬매니아 나갔을 때 클래식에서 1등 했었잖아. 원래는 2등이었는데 1등 했던 선수분이 도핑 테스트에서 적발이 되면서 자격 박탈 당하고, 그러면서 순위가 내가 올라가서 내가 1등이 됐지. 그래서 이번 프로 따와서 마이애미 가면은 프로전을 해야 돼. 그리고 이때 제 몸에 영상이나 자료가 되게 많이 남아있진 않아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컨디셔닝이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사이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가장 만족했던 시기가 이때 시기였어요. 제가 대회에 올라갈 때 아마 체중이 한 86, 7 정도 나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방도 조금 다이어트가 덜 되긴 했었지만 제가 원하는 사이즈에 가장 근접했던 때가 이때였습니다. 근데 이때 어찌됐건 저는 도핑 테스트를 실시를 했었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그 몸 하면서 2018년도에 몸으로 도핑을 통과해야 된다고 이야기 많이들 해주시잖아요. 근데 형은 형 기준에 가장 제일 좋았던 시절에도 도핑을 해서 통과를 했던 거네요. 그치. 많은 분들이 항상 다이어트 얘기를 하시지만 그냥 사이즈에 집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 가장 좋았던 시기는 사실 19년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역시나 또 이제 다시 내추럴이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생겼는데, 제가 그래서 아마 12월 달쯤에 혈액검사와 정자검사, 성선호르몬 검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콘센트레이션이나 뭐 샘플 이런 거, 토탈 샘플 이런 거는 다 정자 개수를 얘기해요. 다 정상이에요. 정상 수치 괜찮아요. 다 정상. 다 정상.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요거 FSH나 LH. 어쨌건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문제 있는 건 없어요. 다 정상. 그러니까 19년도에는 대회 한 달 조금 넘게, 한 2달 전 정도에 한 번, 그리고 대회 당일에 한 번, 그리고 이제 대회가 끝나고 나서 12월쯤, 그때는 내 몸이 제가 되게 좋았어요.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뭔가 운동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까지 몸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튼 그때 또 이렇게 검사를 해서 남성 호르몬 수치랑 뭐 성선 호르몬 수치, 그리고 뭐 정자 이렇게 다 확인하실 수 있게 제 정말 진정한 속사정을 이렇게 다 공개를 했었죠. 그러면 솔직히 지금 그 뒤에 한 도핑 검사들은 그 사람들이 형한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몸이 녹은 상태에서 하면 무슨 의미냐. 근데 이때는 몸이 엄청 좋은데, 그럼 이 정도 몸 컨디션에서 도핑 이렇게 통과한 건 그래도 꽤 의미 있는 통과 아닌가요? 근데 이제 나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이때 영상들 보면은 아마 몸이 좀 꽤나 좋을 거예요. 제가 진짜 몸이 많이 좋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좀 제가 여기 집중을 못했어요, 운동에. 지금 그때 막 이제 한창 이제 여론이 엄청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저한테 막 뭐 몸이 많이 녹았다, 운동 유튜버가 뭐 본업을 잃어버린 거냐, 대회를 안 나가서 약을 안 쓰니까 몸이 녹은 거 아니냐, 막 이런 댓글들이 막 엄청 올라올 때였어요. 그때가 2020년. 이제 대회를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마침 철순이 형님이 대회를 여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그게 아마 UNF가 열리기 6주 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막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고 막 식단을 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19년도에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평체가 이제 95, 6kg 정도 나갔었고 그 전년도 18년도에는 제가 한 91, 2kg 정도 나갔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다이어트를 하기 전인데도 86kg였던 거죠. 86kg인 상태에서 6주 전에 이야기를 듣고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하다가 5주 동안 진짜 급하게 준비를 해서 나갔던 게 UNF였어요. 근데 이제 몸 자체, 근육의 강도 자체도 떨어져 있었고 사실 다이어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없었고 평소에 제가 웨이트를 하면서 근육을 불리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사이즈적인 면이라던가 다이어트 컨디셔닝적인 면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좀 만족스럽진 못했죠. 근데 뭐 이때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도 도핑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몸이 녹아서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너무 대다수여서 뭐 이거 말을 한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때도 전 도핑을 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스테로이드 관련된 이제 언급을 하게 됐던 게 헬스매니아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약물 사용 의혹을 제기하시면서 그 만나 뵙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했었죠. 지금 조준 선수님이랑 지금 이제까지 피 검사를 많이 했잖아요. 보니까 이제 장난 아니더라고. 작년에도 이제 여러 번 해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한 거짓말 탐지기.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이제 좀 신빙성 있는 곳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예약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조준 선수님도 오케이 뭐든지 다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깔끔하게 솔직하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헬스매니아님이 그때 오셨었는데 지금 제가 대회를 뛰고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혈액검사나 이런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때 거짓말 탐지기를 진행을 했었는데 결과는 아시다시피 어찌됐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저 내추럴이고요. 또 필요하다 그러면 하겠지만 진짜 이제 조금 지치긴 하네요. 사용하지 않았다고 나왔고요. 이제 헬스매니아님과의 이야기가 좀 마무리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또 열심히 이제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샌드위치 사건이 터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깨진 창문 이론이 여기서 진정하게 발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UNF 사진이랑 막 그 전 대회 뛰었던 사진이랑 막 비교가 되면서 UNF 때는 뭐 몸이 다 녹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또다시 이제 악플들이 이렇게 도배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파이트 클럽 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살짝 이슈가 집중되다 보니까 그때 진짜 여론이 엄청 안 좋아졌었는데 그래서 파이트 클럽 이후로 다시 한번 제가 운동을 해서 대회를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혈액 검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지금 보니까 이제 2019년 9월부터 시작을 했네요.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요청을 주셨던 혈액 검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몸을 만든다고 해서 증명이 되는 게 아니다. 매달 도핑을 해줘라. 어차피 제가 이것만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래도 원하시는 것들인 만큼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혈액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그 피검사랑 이런 거 해서 호르몬 검사랑? 네, 이제 주기적으로 이런 걸 좀 해야 네. 돼서 1차를 이제 2019년 9월 달에 시작을 했고 다 그 검사 결과들이 다 정상 범위 안에 있는 수치들이에요. 정상 범위는 크게 막 벗어나 있거나 이런 수치들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진짜 빡치는 부분인데 이 영상 업로드해서 오는 돈보다 이 도핑 비용이 더 많이 나간다. 이 배보다 100배 더 커지는 상황인데 제가 이때 너무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았어가지고 뭐 못 먹어도 고라는 심정으로 계속 하게 됩니다. 뭐 나중엔 알아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니 근데 정상일 수밖에 없어.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겠네. 진짜 이제 그만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9월 달에 처음 하고 그 이후로 이제 10월 달에도 또 두 번째 제가 두 번째 검사를 마치고 나서 제가 뭐 의사한테 돈을 줬다, 의사랑 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피지크 선수분들이 항상 가는 곳이 있어요. 그 내추럴 선수분들이 가시는. 그래서 제가 그 정보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11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세 번째로 혈액 검사를 하는 날인데 전에 이제 그 총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의원에 드디어 왔습니다.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검사 항목은 한 8가지 정도 기본적으로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일반 혈액 검사, 전립선 수치,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과 유리 남성 호르몬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에스트로겐, 뭐 여성 호르몬도 보통 같이 검사를 하고. 그래서 11월, 12월, 1월 이렇게 3번을 제가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제가 계속 같이 몸을 올려나가요. 제가 9월 달부터 다시 운동을 시작을 해서 90kg 가까이 제가 몸을 올렸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콘텐츠 촬영을 하고 이제 몸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 개인적인 상황과 현실적인 상황들이 좀 여러 개가 터지면서 제가 좀 유튜브를 잠정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막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좀 멘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유튜브 채널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길게 쉬게 됐죠. 그러고 나서 1년 반 정도를 쉬면서 뭐 센터 준비도 하고 이러면서 거의 뭐 운동도 내려놓고 좀 쉬었었는데 이제 좀 다시 이제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제가 또 운동에 대해서 다시 에너지도 좀 생기고 하면서 다시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마침 이제 빌더로드라는 콘텐츠를 진행한다는 말을 듣고 이제 빌더로드를 마지막으로 제가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더로드 관련해서는 되게 이제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당시 제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판정 불가가 나오게 됐고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재촬영을 해서 이제 그쪽 검사하는 곳으로 가서 제가 직접 이제 재검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교수님은 이제 약물 사용을 이제 안 하셨던 걸로 네, 결론이 났습니다. 조준님 보니까 전체적인 반응으로 봤을 때 특별히 뭐 약물에 관해서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음으로 결과가 나왔고 결국에 저는 이제 거짓말 탐지기만 또 3번을 한 거죠. 근데 빌더로드에서 감사해주신 분이랑 21년에 헬스매니아님 거짓말 탐지기 해주신 분이랑 똑같은 분이시라고? 똑같은 분이야. 제가 그때 되게 놀랐던 게 빌더로드에서 저 이렇게 그 거짓말 탐지기 해주셨던 검사관님이 이제 헬스매니아님이랑 이제 거짓말 탐지기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그 검사관님이랑 같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 같은 검사를 3번 받은 건데 아무튼 거기서도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사용하지 않음으로 판별됐고 그렇게 이제 빌더로드를 마지막으로 도핑과 이제 스테로이드 관련된 일들이 지금 끝이 났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항상 이걸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제가 19년도 4월 대회 전에 이제 도핑을 했던 걸 시작으로 이제 대회 당일 도핑 그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남성 호르몬, 성선 호르몬 그리고 정자 검사 그리고 UNF 때 또 도핑 테스트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헬스매니아님과의 거짓말 탐지기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혈액 검사를 5개월 정도 5번 정도 진행을 했었고 피가 엄청 많이 좀 누르고 계세요. 마지막 이제 최근에 이제 빌더로드에서 거짓말 탐지기까지 이렇게 총 해보니까 11번이더라고요. 11번의 검사를 하는 동안 전 한 번도 뭔가 미루거나 피하거나 이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도핑을 안 걸렸기 때문에 내추럴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한 번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내추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저는 단 한 차례도 쓴 적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성장 호르몬, 뭐 에페드린, 뭐 경구제, 인젝션, 뭐 남성 호르몬, 뭐 단백동화제 아무튼 전 그 모든 어찌됐건 몸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그 어떤 약물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밝히는데 전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뭔가 도핑을 피해서 내추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명백하게 말씀드리지만 전 한 번도 약물 쓴 적이 없기 때문에 내추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 몸을 보고 몸이 녹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옛날에 썼다가 지금 끊었으니까 지금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최고의 몸이 18년도 몸이잖아요. 전 그 이상의 몸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전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전 도핑 테스트라던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생각이고 그 결과를 보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겠으면 정말 믿지 못하겠는 건지 아니면 믿기 싫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보다 많은 분들이 정말 저 응원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시는데 그런 분들께는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조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살짝 저도 감정적인 부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약간 좀 공격적으로 보였던 점은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마지막의 과정까지 지켜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